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주제가 인기가 많다고 해가지고 요걸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러는가라고 적기는 했는데 그냥 왜 그 세대가 나뉘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좀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부터 그 짚고 넘어가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느 세대에 대충 속하는지, 그리고 공통점 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세대 구분은 이제 명확한 건 없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X세대, 이제 별명으로는 86세대라고 불리는데 이게 뭐더라? 네. 까먹었는데 아무튼 X세대가 있고 그 뒤에 이제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가 밀레니얼 세대인데 요게 이제 M세대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2010년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하고, 그 뒤는 이제 또 알파로 다시 넘어갔더라고요. 그 뒤에는 또 베타 세대가 있는데 요거는 아직 안 태어난 애들이 베타 세대고,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지금 나이 기준으로 44세가 최대고 뭐 29세까지 있고, 그 Z세대는 이제 28살에서 13살짜리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그쯤 되죠. 그래서 이게 나이 차이가 한 31살쯤 되는데 거의 한 세대 차이잖아요. 이거를 굳이 묶여 불려야 되나 이런 의문을 다들 가지고 계셨을 거고, 그리고 그 윗세대 입장에서 이제 밀레니얼과 Z세대를 요즘 것들로 묶어 부를 수는 있는데 정작 우리 회사는 이제 대표이사조차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적어도 우리 회사에서는 밀레니얼하고 Z세대를 묶어서 부르는 거는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MZ세대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아보니까 요 책 되게 유명한데 좀 논란이 있었죠. 요 책을 만든 사람이 MZ세대라는 말을 처음 썼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묶어 부를 필요는 없고 나눠서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으로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났고 디지털로 전환되는 그 시대를 겪은 세대인데, 스마트폰 이전의 핸드폰이라고 그 피처폰을 기억하고 집 전화기를 기억하는 세대고, 그 요 세대는 이제 전화 받는 예절이라는 게 그 집 전화기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세대고, 뭐 예를 들면은 전화 받으면은 저 누굽니다 먼저 얘기를 하고, 전화 걸면은 자기가 누구냐고 이제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집 전화기에서 나온 그런 문화고, 금융위기를 저도 겪었더라고요. 몰랐는데 뭐 엄청 어릴 때긴 한데,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과 워라밸을 중시를 하고 실용적 가치나 뭐 경험 이런 걸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워크나 협업을 되게 중시하는데 이제 다 같이 으쌰으쌰 해서 잘 되자라는 뭐 이런 그 사상이 대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의 텍스트 기반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고 뭐 격식을 최소한이라도 차리는 걸 중시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런 사진을 뒀는데 요 두 개의 상관관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감독님 밀레니얼 진짜 아닌 세대 중에 많죠.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에 이제 테이프 감을 때 연필 꽂아가지고 돌리는 건데, 요즘 세대 물어보면은 이게 둘 다 기록 장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요걸 아는 세대는 대충 밀레니얼 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을 써왔고 컴퓨터로 유튜브 보면서 자랐고 그런 스마트폰 네이티브 세대고요.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뭐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 소비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데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밀레니얼 세대들도 가치관을 가지고는 있는데 표현하는 데 조금 소극적인 데 비해서 Z세대들은 조금 더 적극적이라고 하고,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브랜드보다는 뭐 제품의 품질이나 스토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업무를 선호하고, 성과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효율이나 신속성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직장보다는 프리랜서나 스타트업 같은 유연한 직장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건 사실 요것도 밀레니얼 세대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업무를 좋아는 합니다. 그리고 성과 인정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근데 그게 좀 더 심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각적인 콘텐츠나 뭐 DM과 쇼츠를 통한 소통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텍스트 기반보다는. 그래서 오른쪽에 넣은 사진은 그냥 요즘 Z세대라고 하면은 대충 이렇게 조명을 화려하게 꾸민 방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밀레니얼이긴 한데 이렇게 꾸미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어느 세대에 가까운지 한번 간단한 테스트를 넣어 봤는데요. 이 중에서 써본 앱이 어떤 게 있는지 딱 보시면은 이거 써본 세대 한번 손들어 보시면은 꽤 갈릴 것 같은데, 네, 대충 30대쯤 갈리죠. 그리고 요거 써보셨나요? 요거 써보신 분들 중에 이거 써보신 분, 한 분 계시고, 요건 다들 써보셨죠? 네. 요거는 Z세대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것도 Z세대 중에 좀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거 깔려만 있고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젠리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는구나. 이게 자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앱인데, 이게 밀레니얼 세대들한테는 조금 꺼림칙해서 안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 Z 써 있는 거 이거 써보신 분 계세요? 이거 줌 아니고 제페토인데 아바타 만드는 서비스고요. 인스타는 뭐 다들 아실 테고, 틱톡 써보신 분 계세요? 좀 갈리죠? 30대 이상은 거의 안 쓰신 것 같고, 네. 아무튼 왼쪽으로 갈수록 살짝 밀레니얼인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살짝 Z세대인 겁니다. 네, 그리고 전화 받는 포즈 설명할 때 이제 왼쪽으로 설명하면은 밀레니얼인데, 요렇게 설명하시는 분 많죠? 혹시 오른쪽처럼 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요걸로 넘어가긴 했는데, 예전 집 전화기 쓰던 세대는 이렇게 왼쪽처럼 하고, 스마트폰 세대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 찾을 때 이제 웹에서 컴퓨터로 검색하는 분들이 있고, 폰에서 유튜브 통해서 검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로 검색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주요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다 설명은 드렸는데, 밀레니얼은 왼쪽이고요. 이제 협업을 중시하고 메신저, 이제 명확한 문장, 화상회의 이런 살짝 구시대적인 그런 방식을 선호하고, 아바타를 생성할 때도 뭐 본인과 최대한 비슷한 아바타를 만든다고 해요. 이거는 저게 다른 데서 나온 통계 자료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 요 AI한테 대충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표현해서 그려줘라고 하니까 뭐 딱 봐도 직장인 같고, 핸드폰 들고 있고, 커피 들고 있고, 머리 스타일도 좀 일반 직장인 스타일이고, 그리고 요거 우리 회사 채팅 캡처인데요. 이제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텍스트로 채팅을 남기셨죠. 그에 반해서 Z세대는 개인의 역량을 협업보다는 더 중시하고요. 그리고 요런 스타일, 그냥 기본 스타일보다는 에모지나 뭐 이미지, 영상 이런 걸 선호하고, 아바타를 만들 때도 뭐 비현실적인 점이 있더라도 개성을 더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사 메신저 캡처인데, 제가 이렇게 남겼더니 에모지 반응을 다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죠. 그래서 이것도 Z세대 이미지를 그려줘 했는데 조금 좀 많이 화려하죠. 화려하고, 여기 뭐라고 하죠? 투블럭에다가 머리 색깔도 화려하게 했고, 에어팟도 꽂고, 네,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있으면 공통점도 있을 텐데, 둘 다 이제 디지털 친화적이고요.
그냥 한 세대는 변화를 직접 겪었고 한 세대는 변화 이후에 태어났을 딱 그 정도 차이일 뿐이지 둘 다 디지털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그 개인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얻어내냐 아니면은 각자가 다 개인이 잘하면 얻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 정도의 관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성과 개성도 마찬가지로 존중을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그 윗세대가 베이비 부머나 X 세대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자라가지고 이게 분명 중요하긴 한데 남의 눈치를 조금 보는 성향이 있고 Z세대는 이제 그 부모 세대가 밀레니얼이나 그 정도 세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치를 안 보고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도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기 밀레니얼 중에서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하면은 됐던 세대고 90년대쯤 되면 삼포 세대가 굉장히 유명한 단어였는데 해봐야 소용이 없었던 세대 그리고 아직 하면 된다고 믿는 세대 이렇게 나뉠 뿐이지 모두 다 사회적 가치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지금 같은 시대에 비슷한 계층에서 살고 있죠. 다 뭐 회사 직장인이고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다 비슷한 계층을 살고 있고 결국 우리는 다 다르지만 모두 하나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밀레니얼하고 Z세대의 이제 차이점과 공통점을 봤는데 중간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출생이 뭐 특정 세대에서 한 번에 쫙 낳고 쭉 쉬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세대가 딱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만 해도 이제 밀레니얼과 Z 중간에 낀 세대라서 중간에 껴보니까는 이제 양쪽 다 공감이 어느 정도 가는데 또 그 딱 중심이 되는 측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아바타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만들어둔 아바타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꾸몄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옷도 뭐 반바지에 이렇게 탱크탑 입혀놓고서는 코트 입고 좀 이상한 스타일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홍대에서 볼 법한 현실적인 디자인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끼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현실에서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중간에 낀 세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갈등으로는 이제 이것도 많이 이슈가 됐던 건데 아무래도 밀레니얼 세대가 먼저 태어났다 보니까 사회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고 Z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뭐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근데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뭐 발언권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Z세대도 이제 밀레니얼 세대 문화를 뭐 비효율적인 거나 쓸데없이 남아있는 문화 등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이것도 다들 장단점이 있겠죠. 뭐 신세대의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구세대의 방식도 괜히 있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바꿔야 될 건 바꾸고 바꾸지 않아야 될 존중할 문화는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회사에 열심히 공헌해야 그리고 회사가 잘 되고 그래야 나도 잘 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요즘 세대는 뭐 나는 나고 회사는 회사지 뭐 노력을 해도 똑같다 이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편견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유튜브에서 아마 잘라야 될 것 같은 내용이긴 한데 재미로 한 번 더 봤습니다. 실제 사례인데 근무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출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될 정도로 술을 마셔서 지각을 자주 했습니다. 업무 3년 차였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아무도 안 받아준다고 생각해서 그 제도를 오용을 했고요. 결국에 전체 300명이 모여가지고 해고를 결정했고 뒤처리를 하기 위해 이제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는데 그분도 얼마 못 가서 나갔고 나중에 보니까 퇴사할 때 데이터를 삭제해 놓고 나갔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핫 이슈였는데 대충 요런 사례가 있었고 이게 어느 세대일 것 같나요? 그냥 찍어 보시면 됩니다. 범위를 좀 넓게 보셔도 돼요. 알파일 수도 있고 X세대일 수도 있고 M 이전 네. X 한 명 나왔고요.
예, 60년생이고요. 베이비 부머 세대였습니다. 예, 아는 분이시죠? 예, 요거는 유튜브에서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넘겨짚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 차이도 있지만 다 개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넘겨짚으면 안 되고, 쟤는 뭐 X세대라서 꼰대일 거야. 뭐 쟤는 Z세대라서 뭐 자기 멋대로 할 거야.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넘겨짚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서로 각자의 방식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뭐 누가 싫어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 방식에 모두 장단점이 있고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데 이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존 문화도 당연히 존중을 해야겠고요. 뭐 그렇게 나오는 결론이 당연히 뭐 구세대한테도 배울 점이 있고 신세대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제 특정 종교랑은 좀 반대되는 말인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남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해주면 안 되는 것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예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에 같이 모여가지고 회사원들끼리 노는 거를 뭐 좋아할 수도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꽤 많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점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요즘 세대는 또 직장 상사한테 굉장히 친근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상사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대 차이보다도 개인 성향 차이죠. 예전 세대에도 뭐 등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었고, 요즘에도 뭐 그 직장 상사랑 친한 사람 있고 안 친한 사람 있고 그런 만큼, 네, 개인 성향 차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기준으로 조금 봤는데, 이제 파란색인 거는 약간 신세대적인 거고 빨간색은 좀 구세대적인 걸 그렇게 색칠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폴 재택근무 이거 완전히 신세대적이죠. 근데 정해진 자리에서 화상 회의는 켜놔야 된다는 게 조금 구세대적이긴 한데, 뭐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정한 규칙이니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유연 근무로 이제 뭐 오늘은 병원에 가야 되니까 조금 일찍 퇴근하고 내일 조금 더 일하겠다. 이게 가능한데 미리 사전 조율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과장이나 대리 등의 직급이 없지만 팀장은 있고요. 뭐 팀장 없을 수가 있나 싶기는 한데 아무튼, 그리고 직책이 나이와 상관이 없죠. 뭐 20대 팀장에 60대 팀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무조건 서로 존대를 하죠. 뭐 대표이사가 인턴한테 뭐 반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일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뭐 혼날 때도 일단은 존댓말을 쓰죠. 그리고 워케이션이랑 휴가가 굉장히 많고 주 4일제도 지금 하고 있고 4.5일제도 하고 있는 굉장히 신세대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고, 복장도 완전 자유로운데 출장 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격식을 차려서 가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고, 팀장의 인사권이 조금 뭐 당연히 큰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본인의 역량이 인정받고 동료 평가와 연봉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서로의 연봉을 서로가 정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중요한 일에는 이메일이라는 좀 구세대적인 통신을 하지만 평소 소통은 메신저로도 하고 에모지 반응을 남기기도 하는, 네, 굉장히 유연한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가치는 뭐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일단 보라색으로 칠해놨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죠. 굉장히 신세대적인 통신을 하는데 이제 요 영상도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테니까 좋아요, 댓글, 구걸 좀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없으시죠? 질문이 없더라도 이 주제로는 계속 이슈가 될 거고 저희가 토론할 거리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필요한 내용들이어서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셨으니까 저희가 결국은 이해 폭이 넓어지면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